2019년 4월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참극이 벌어집니다. 방화와 무차별 흉기 난동, 그리고 희생된 이웃들. 오늘은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 진주시 가자동 가자주공 아파트 303동. 이곳 4층에 살던 41세 남성 안인득은 집안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칼 2자루를 든 채 대피하려는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불길을 피해 계단으로 내려오던 주민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공포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안인득은 피난하는 주민들을 향해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무려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2살 초등학생 소녀, 19살 고등학생, 50대와 60대 여성, 70대 노인. 모두 여성, 미성년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상자는 무려 17명. 그중 6명은 칼에 찔렸고 10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안인득은 몸집 큰 남성은 쳐다보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그의 범행이 단순한 묻지마가 아닌 약자를 노린 선택적 공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4시 35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에서 흉기를 든 안인득과 맞닥뜨린 경찰은 약 15분간 대치 끝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불은 소방대원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미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뒤였습니다. 체포된 안인득은 경찰에 임금체불이 억울해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횡설수설했지만 그는 직업도 없는 무직자였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조현병 환자로 2010년에도 정신감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중단했고 이후 주민들에게 욕설과 어물투척, 폭행을 일삼으며 수차례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행정기관은 증거가 없다, 화해하라며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무책임한 대응이 참극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1심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선택합니다. 재판부도 이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2020년 10월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하며 안인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사건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이 크게 비판받았습니다. 수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허점, 그리고 국가의 안전망 부재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그리고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생존자들.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제도의 부실함과 사회의 무책임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더 강력한 안전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의견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회 사건 분석은 케이스 사형사에서 계속 이어집니다.